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을 마지막으로 4월 첫째 주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인공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왔죠. 사실 이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조정도 없고 상승이 나올 때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2차전지 산업의 시장 성장성은 상당히 밝고 성장성이 긍정적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같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업은 뭐 3년, 4년, 5년 연속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도 2차전지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말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부터 해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돈을 다 같이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K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먹히는 거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흥분하지 말고 4월 달에는 한눈 팔지 말고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그러한 종목군들을 사모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는 소외받아 왔지만 K배터리,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급격하게 바꾸면서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한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주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비아디의 한국 진출이 있죠. 이번에 1톤 트럭이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보조금 적용 시 1,900만 원대, 1톤 트럭을 1,9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은 6일 서울 중구 크래프트 72에서 비아디는 T4K 출시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T4K가 비아디의 1톤 트럭입니다. 이 T4K의 슈퍼캡 롱레인지 프리미엄에 대한 가격은 4,669만 원으로 환경부 보조금 1,200만 원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 중에서 최대치 가장 많이 주는 지역에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1,950만 원의 구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좀 과하죠? 이 광고가. 네, 여기 들어가는 뭐 봉고나 아니면은 포터도 마찬가지로 한 보조금 다 받으면 2,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둘 다 한 4,500만 원대, 4,600만 원대, 비싼 거는 5천만 원대까지 가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1,900만 원이라고 적은 게 상당히 자극적인 뉴스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비아디의 배터리는 개량형 LFP 배터리인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해서 환경부 인증 기준에서 상온에서 246km 그리고 저온에서는 209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기 모터 출력은 국내 1톤 트럭의 최대 성능인 140kW로 똑같습니다. 봉고나 포터랑 똑같고요. 중요한 거는 LFP 배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경쟁 상대인 포터2 일렉트릭과 봉고3 EV보다도 30km 정도를 더 주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봤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옆에 뭐 로고 좀 박혀 있고 앞에 로고 비아디 내부 봤는데 뭐 내부가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비아디는 전기 상용차 부분에서 70개 이상의 국가에 납품하는 업체로 사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만 진출한 것도 아니고 전기 버스도 비아디가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톤 트럭의 진출이 우리나라 시장에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1톤 트럭이 나와봤자 얼마나 타격이 있겠냐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1톤 트럭의 판매량이 엄청나요. 이거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자동차 판매량 순위를 나타낸 건데 포터랑 봉고 3에 대한 판매량은 항상 1위에서 4위 사이에 있어요. 여기 뭐 그랜저가 들어갈 때도 있고 소렌토가 들어갈 때도 있고 예전에는 스포티지 들어가고 아반떼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현대와 기아의 효자 상품인 1톤 트럭의 시장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1톤 트럭은 국내 시장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핵심적인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데 자, 중요한 거는 1톤 트럭만 이 완성차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 중국 배터리 비아디와 협업을 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쌍용차를 인수했던 이번에 이름은 KG 모빌리티죠. 지난 4일 며칠 안 됐죠. 비아디와 이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배터리도 장착을 해서 연산 1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KG 모빌리티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곽재선 KG 회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해서 가성비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요. 그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남미 등을 수출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얘네가 갑자기 이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를 단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국내 내수 시장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을 뚫고 나가기 쉽지가 않겠죠. 즉 차라리 가성비 전기차를 통해서 박리담의 전략으로 가자라는 전략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 토레스 EVX가 나오죠. 여기에 LFP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셀투팩 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셀을 묶어서 이제 모듈을 다시 팩으로 넘기는데 그 모듈 과정을 없애면서 쓸데없는 부피도 없애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립 과정도 단순화되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용량도 많아지고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인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파생 전기차의 강점도 있고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서 이거를 3천만 원대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현대랑 기아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파생전기차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연기관 토레스가 얼마나 잘 나가냐도 중요하겠죠. 토레스가 지금 상당히 잘 나갑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현대랑 기아랑 그리고 KG 모빌리티가 지난달에 판매했던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내수 판매량을 보여주는데 자 4월 7일달 오늘자 내용인데 자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40%, 기아 같은 경우에는 17.8%,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74%가 증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대, 기아 두 개를 합쳤을 때 점유율이 90%가 넘죠. 근데 KG 모빌리티가 6.3%입니다. 그 밑으로 뭐 GM, 쉐보레 뭐 이렇게 있겠지만 다 건너뛰고 사실상 KG 모빌리티가 압도적 3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중심에 토레스가 있어요. 전체 판매량이 8,904대인데 그 중에서 74%인 6,595대를 토레스를 팔았습니다. 자, 근데 신차를 구매할 때 사람들이 점점 가성비를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토레스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토레스가 중형 SUV 중에서는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형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보면은 1위는 기아의 카니발입니다. 6,858대. 2등이 바로 KG 모빌리티고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고요. 그 밑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펠리세이드 쭉쭉쭉 떨어지고요. 중형 부분에서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를 따라잡을 자동차가 현재 없습니다. 그나마 소렌토가 있었는데 그 판매량을 토레스를 아직 못 따라오고 있죠.
물론 이 출고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상위권의 쌍용차, KG 모빌리티의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토레스가 치고 올라온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티볼리가 한번 치고 올라섰죠. 그때도 이제 현대랑 기아의 아성을 무너뜨리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현대 기아에서 소형 SUV 쏟아내면서 그 아성을 바로 무너뜨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국산 전기차 판매 탑 10이거든요. 보면은 아이오닉 5, EV6, 포터 EV, 봉고 EV, 아이오닉 6 등등이 있죠. 판매량도 해봤자 2만대, 만대 수준입니다. 근데 보면은 중형 세단이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세단입니다. 준준형 SUV 쪽에서는 EV6, GV6, GV60 그리고 아이오닉 5가 있고요. 중형 SUV에서는 GV70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토레스 EV 같은 경우에는 중형 SUV죠. 이 중형 SUV에서 경쟁 모델이 있나요?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GV70과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층이 달라요. GV70 가격과 토레스의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개를 별개로 봐야 되고요. 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EV6나 아니면 아이오닉 6나 아이오닉 5 쪽으로 갈 건데 그 중에서 커다란 중형 SUV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 모델이 없다는 장점 그리고 화제성도 앞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파생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레스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하반기에 전기차가 나오면은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고요. 그만큼 전기차에서 사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판매량을. 하지만 전기차는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레스에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국내에서만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저가 전기차 그리고 세미트럭에 LFP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테슬라 전기차 세미 라이트와 저가형 전기 자동차에 LFP 배터리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왔었죠. 모델 3와 모델 Y에도 LFP 배터리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언제 LFP 배터리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은 거고요. 중국에서 아니면은 저가형 모델에서 스탠다드 모델 3의 스탠다드에서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모델 3와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니켈계 배터리입니다. 즉 LFP 배터리에 대한 활용은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LFP 배터리가 도입되면은 중국만 좋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왜 지금 우리가 LFP 배터리를 봐야 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2025년부터 차량용 LFP 배터리 양산을 준비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사실 작년부터 중국에 대한 규제부터 해서 자금력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배터리 생산 능력을 대규모로 추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K배터리 기업들,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밖에 없죠. 근데 그 파나소닉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은 아니었고 SK온과 LG엔솔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죠. 즉 LG엔솔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LG엔솔이 애리조나 공장 투자를 재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심지어 재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금액을 1조 6천억 수준에서 7조 수준까지 3배, 4배를 불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은
이 테슬라와 얘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배터리 공급 요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ESS 수용이 일부 나오고 자동차에는 2025년도부터 LFP 배터리가 양산이 될 거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즉 해외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요. 올해 하반기 토레스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그 토레스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재평가가 된다고 할 때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게 무너지기 위해서는 토레스에 대한 판매량이 훅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토레스에 대한 판매량은 지금 계속적으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즉 토레스로 인해서 국내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미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LFP 배터리에 대한 선택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수혜까지 본다고 했을 때 국내 LFP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아모그린텍입니다. 이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랑 플렉서블 배터리 등 4차 산업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얘네가 아모그린텍이 LFP 배터리 기반의 ESS 사업을 진행 중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냉각 시스템 등을 포함한 토털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얘네가 하고 있는 4차 산업 핵심 소재 산업 생산 중에서 테슬라와 비아디와 리비안의 고효율성 자성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의 이 부품을 공급하는 이 수주 모멘텀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에너지 전용 장치 LFP에 대한 에너지 전용 장치 이슈까지 더해지는 만큼 LG 엔솔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강한 시세 나오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LFP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테크를 더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시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탑머티리얼이 주가에 대한 낙폭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탑머티리얼에 대한 비중도 같이 늘려야겠죠. 국내 유일 LFP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탑머티리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LFP 배터리 선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혜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K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개발에 주목하고 있죠. 즉, 이 LFP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목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LFP 전지를 생산하는 산업의 선두 기업이 시장에서 부각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천천히 모아가신다면은 추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배터리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래 산업에서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는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생산 단가도 많이 내려서 결국에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배터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K배터리가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1위와 2위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LFP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절대 거슬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4월 달에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신다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